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48시간. 트럼프가 이란에 카운트다운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원문입니다.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합 중국은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타격하여 초토화할 것이다. 가장 큰 놈부터 시작한다. 이 48시간이 만료되는 시점.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입니다. 내일 오전 7시에 CME 선물이 먼저 열리고 내일 밤 10시 반에 정규장이 열립니다.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중동에서 동시다발로 터진 사건들을 해부하고 왜 에스컬레이션이 기본 시나리오가 됐는지 그리고 내일 월요일 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이란 전쟁 22일째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핵농축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나탄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입니다. 테헤란에서 남동쪽 220km, 우라늄을 농축하는 곳. IAEA는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시설을 직접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이란의 대답은 같은 날 돌아왔습니다. 디모나와 아라드, 이스라엘 남부의 두 도시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디모나,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네게브 핵연구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하지만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핵무기 시설. 이란은 정확히 그 도시를 쐈습니다. 핵시설로 핵시설을 갚은 겁니다. 부상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라드에서만 88명, 그중 10명이 중상입니다. 5살 아이가 중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디모나에서는 12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30명이 다쳤습니다. 450kg짜리 탄두가 주거단지에 직접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아이언돔, 에로우, 다비드 슬링, 3겹의 방패가 뚫렸습니다. IDF는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곳을 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같은 날 벌어진 두 번째 사건. 이건 뉴스에서 묻혔는데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미사일로 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가 뭐냐? 인도양 한복판에 있는 미영 합동 군사기지입니다. 이란 해안선에서 4,000km. 지금까지 이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사일 사거리가 2,000km였습니다. 어제 그 2배를 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은 미 해군 군함이 격추했고 한 발은 비행 중 실패했습니다. 기지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MBC 뉴스의 제목이 본질을 찌릅니다. 이란 이전에 부정했던 장거리 역량을 과시.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란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격 시도는 미사일 사거리가 유럽 전체를 커버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사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무관과 대사관 직원 5명을 추방했습니다. 24시간 내 출국 명령. 카타르도 같은 날 이란 군사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아랍권이 하나둘 이란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닙니다. 이건 포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벌어진 일을 정리합니다. 핵시설 대 핵시설 공격, 4,000km 미사일 시위, 외교관 추방, 그리고 트럼프의 48시간 최후 통첩. 하루에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갑니다. 이란이 48시간 안에 해협을 열 가능성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란이 가진 유일한 카드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수송량 2천만 배럴. 이란은 이걸 닫아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사실상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완전 봉쇄가 아니라 선별적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해협을 닫지 않았다. 적국 선박만 차단한다. 다른 나라 선박은 통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터키, 인도 선박은 통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조선도 인도행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매우 계산된 전략입니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국에게만 타격을 집중하는 것. 이란 입장에서 이 카드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순적인 건 트럼프 자신입니다. 금요일에 전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서 오늘 아침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는 아직 종전이 임박한 건 아니다. 몇 주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시간 후 트럼프는 뭘 때리나? 가장 큰 발전소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에는 400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때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방사능 유출 위험과 국제 여론을 고려하면 하지만 화력발전소와 송전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전력 그리드를 무너뜨리는 것.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이란 경제를 마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991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바그다드에 했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 혼돈이 여러분의 계좌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금요일 장 마감 숫자입니다. 원유부터. USO, 미국 원유 ETF가 올해만 76.09%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목요일 장중 119달러를 찍었다가 금요일 108달러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쟁 시작 전 70달러 되었으니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1.5배. 미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1센트. 2월 28일 전쟁 시작일보다 93센트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유가 상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여기가 진짜 역설적입니다. GED가 이번 주에만 3.06% 빠졌습니다. 금이 40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1983년 이후 최대 주간 낙폭. 전쟁 시작 후 누적 14% 하락.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 보통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이 아닙니다. 시장이 동시다발로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마진콜을 막고 현금 마련을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부터 팝니다. 그게 금입니다. 안전자산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좋아서 파는 겁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공포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금의 매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QQQ 금요일 종가 582.06달러, 하루에 1.85% 빠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592달러 아래, RSI 34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만 1.96% 하락, 3월 들어서 4.28%, 올해 들어서 5.07% 마이너스, TQQQ 43.08달러, 금요일 하루에 5.71% 빠졌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17.71%, QQQ가 5% 빠질 때 TQQQ는 18% 빠집니다. 3배 레버리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숫자, 10년물 국채 수익률 4.39%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거의 접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섰습니다. 전쟁 전에는 상상도 못할 시나리오였습니다. JP모건이 금요일에 S&P 500 연말 목표가를 7,500에서 7,200으로 낮췄습니다. 유가 충격이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을 억제할 거라는 겁니다. 1970년대 이후 5번의 유가 충격 중 4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짚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S&P가 6,000에서 6,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6,506이니까 추가로 5에서 8%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심각한 유가 충격 시나리오에서 5,400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비 17% 하락, TQQQ로 환산하면 50% 이상 추가 하락입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경기 침체 확률을 49%로 봤습니다. 동전 던지기입니다. 이제 내일 이야기입니다. 내일 오전 7시에 CME 선물이 열립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이 이 한 시간에 반영됩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디모나 100명 부상, 디에고 가르시아 4,000km 미사일, 사우디 외교관 추방, 이 모든 게 갭으로 나타납니다.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데드라인 만료 후 트럼프가 실제로 발전소를 타격한다. 이란은 보복합니다. 에스컬레이션이 가속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더 강화됩니다. 유가 추가 급등, 나스닥 추가 하락. 이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해협을 여는 건 항복이고 항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2, 블러핑. 48시간이 지나도 트럼프가 공격하지 않는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 반등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위협이 빈말이었다는 게 확인되면 이란의 협상력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다음 최후 통첩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나리오 3, 물밑 협상. 트럼프가 금요일에 전쟁 축소 검토라고 한 건 협상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일본, 인도 선박을 통과시키면서 부분적 양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밀 채널에서 접점이 만들어졌다면 월요일에 극적 반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에스컬레이션 강도를 보면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낮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내일은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빅스가 이미 26.8인데 30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5% 빠지는 날도 5% 오르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22일째입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자미르는 어제 이란 캠페인의 절반 정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한 달 더. 하지만 전쟁이 예정표대로 끝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확실한 건 이것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있는 한 유가는 높습니다. 유가가 높은 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한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는 한 나스닥의 반등은 제한됩니다. 이 연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그리고 그건 전쟁의 끝을 의미합니다. 내일 오전 7시
선물이 열리는 순간 시장이 첫 번째 답을 보여줄 겁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해부하겠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 여러분의 계좌가 달려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장 열리기 전에 받아봅니다.